어느새 2월도 마무리되고 3월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1월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2월 증시를 마무리했지만 저평가주, 성장주의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순환성 흐름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거 보고서 올라타면 바로 쭉 미끄러지고 또 이게 갈 것 같아서 들어가면 오히려 떨어지고 정리하면 오히려 더 반등을 주는 아주 그냥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맞아떨어지는 형국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타점을 잘 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투기주들이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결국 기업의 실적과 그다음에 패턴 이런 것들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반드시 3월에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놔야 됩니다. 그 현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좋은 타점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엉뚱한 종목들, 물려있는 종목들 들고 있다가 어떤 좋은 종목이 나왔다고 그것을 올라타는 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타점 매매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고 타점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 손실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요. 올해 개인들의 투자 성적표 조수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미 필패 법칙이 반복되는 걸까요? 올해 들어서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무려 9개 종목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로 1월에서 2월 동안 1조 6천억 원을 사들였지만 주가는 7%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SDI와 네이버도 마이너스 10%대 수익률을 기록했고 상장 후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는 33% 가까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줬습니다. 10개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불을 켠 종목, 바로 엔캠인데요. 개인들은 올해 주가가 300% 이상 급등한 엔캠을 3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새롭게 시작한 3월에는 어떤 종목들로 계좌의 반전을 노려야 할까요? 주목할 핵심주와 전략, 5스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는데 주로 실적 충격이나 업황 둔화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손실률은 시장 환경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했던 이유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을 바닥으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바닥 구간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별로 추세를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말고 순매도를 나선 기업들 중에는 이 매도를 하던 기간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수익 실현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손실 중이지만 지금 팔지 않고 이 바닥을 거쳐가는 구간을 기다리시면서 이 과정을 함께 한다면 추후 이 종목들도 상승할 때 또 개인들의 순매도가 집중이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 되면은 개미 투자자를 울린 엔캠이다라고 또 기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손실률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0개의 종목 가운데 조금 더 보유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 굳이나 고르자면 굳이. 고르자면 삼전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골랐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전 같으면 좀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매수 가격대만 잘 포인트를 챙기고 매도 가격대를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73,000원에서 71,000원 사이만 매수하면요. 차후에 가서 75,000원에서 8만 원 사이에 팔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눌림목 조정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전환 기회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것도 한 73,000원에서 7만 원 선 전후 이 정도만 매수를 해주면 차후에 안정된 수익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요?
네, 저는 오리온은 한번 조금 지켜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고캠 바이오 인수로 인해서 단기에 20%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 본업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영업이익이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업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로지 빠진 이유는 레고캠 바이오 인수 이것 때문인데요. 일단은 그 지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회사 회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레고캠 바이오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오리온에서 레고캠 바이오로 현금 유출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점도 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과도한 하락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시간이 걸려도 주가는 반등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를 발표한 1월 16일 이후에 기간이 70만 주 이상을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향후 10만 원 돌파 시에는 중간에 악성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뭐 급등 구간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3월에는 이들 종목의 반전 기대해 보고요. 이제 다음 주면 3월 증시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박스권을 내다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3월 증시 오를까 내릴까라는 물음에 다수의 분들이 오른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장에 대한 투자자들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3월 코스피가 2,700선 돌파는 물론이고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일단 상승의 한 표를 네. 뭐 바람이기도 하고 바람, 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권, 그러니까 전고점들은 모두 박스권 상단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코스피는 확실한 박스권 장세를 좀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박스 상단을 어디로 둬야 되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세가 나와도 지금 현재 테마성 순환매 이 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활발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무 대표님은요? 네. 2023년 2월, 그러니까 네. 1년 전에 2월에는 횡보를 했고 3월에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2월에는 상승을 하고 지금 3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2월에 미리 오른 점이 있어서 3월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겠지만 또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들 자체도 뭐 이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거든요. 주식시장을 밀어 올릴 만한 힘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거든요. 우리나라만 진짜 저평가되고 굉장히 어렵게 전개가 되는데 밸류업에 대한 그 강제성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페널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 밸류업 쪽으로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 2,700포인트 이상은 기본적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그 뒤를 따라서 900포인트까지는 한번 상승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3월 집중할 투자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이너스 계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3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둬야 할 핵심 섹터 세 분이 하나씩 선택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지주사, 밸류업 수혜주, 제약바이오 섹터, 반도체, AI 기술주입니다. 한 분씩 좀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제성이나 핵심 내용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상과 벌 중에서 벌을 확실히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들 거래소에서 퇴출시켜 버릴 거야 니네 이거 잘 안 하면 기준 미달하면은 퇴출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페널티에 대한 강제성인데 이런 조항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밸류업에 대한 수혜주로서 옥석을 가린다면 옥석 중에서 옥에 해당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다른 건 못 봐도 기아 같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SK스퀘어, 삼성물산, 한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구성하시면 좋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미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정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기술 기업들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급이 더욱더 몰리는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효과가 끝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이제 조정을 보인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기술기업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올라와 있는데 종목별 그리고 세분화된 분야별로 등락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No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